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스펙 청약만 2건 있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일반 공모주 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첫 번째로 청약하게 되는 도우인시스가 조금 전에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의 청약 조건에 대해서 오늘도 중요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우인시스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금을 목요일에 돌려받으니까 환불기간은 이틀입니다. 그리고 환불금을 유로피 청약에 활용할 수가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비례 청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일정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상장일이 7월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목요일에 상장할 예정이거든요. 일단 유로핏은 다음 날에 상장하는 곳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4일에 단독 상장하는 일정이거든요. 상장 일정도 무난하게 잡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하게 나왔더라고요. 기관 경쟁률이 785대 1이었고 2180개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최근 공모주들과 비교하면 약 100개에서 200개 정도는 기관 수가 적었거든요. 그래도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했으니까 기관 참여 수는 그럭저럭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무합약이 3.6% 비율로 신청이 들어오면서 이 종목을 길게 보유해도 괜찮으니까 꼭 달라고 요청을 했던 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무합약은 수량 기준으로는 3.6%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2.8% 신청이 들어왔더라고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공모가는 32,000원입니다. 이 종목도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의 거의 99%는 상단 이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가가 상단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번 IPO에서는 448억 원을 모집하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약 3,4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는데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거든요. 사이즈 측면에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구부러지는 폴더블 디스플레이 위에다가 부착하는 유리를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디스플레이를 보호해주는 일종의 보호막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구부러지는 유리를 사이즈별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유리는 전부 삼성 디스플레이에게 공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이나 구글 그리고 중국 기업들에게 다시 공급하는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는 이렇게 가로로 접는 갤럭시 Z 폴드에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삼성 Z 폴드 판매량에 따라서 이 회사의 실적이 크게 연동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매출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24년에는 매출액이 거의 500억 원이 늘어나면서 1417억 원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매출 측면으로 보면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게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문제가 이익이거든요. 흑자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매출이 성장하는 것만큼 이익이 비례해서 늘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5월까지 28억 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은 기간에 선방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영업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반적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PER 방식이 아니라 EV/EBITDA 방식을 적용을 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익이 무난하게 나오는 기업들은 그냥 무난하게 순이익으로 비교를 하는 PER 방식을 사용할 텐데 이렇게 조금 애매한 기업들이 어떻게든 공모가를 조금 더 높여보려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EV/EBITDA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EV/EBITDA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지만 PER 방식을 적용해서 다시 밸류를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에 참고되었던 유사 기업들도 작년 실적을 기준으로 PER을 다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일단 도우인시스는 작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22.5배로 상장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조금 전에 5월까지 실적을 보셨겠지만 올해는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작년에 올렸던 153억 원 정도의 실적을 내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PER이 22배보다는 더 높게 밸류가 책정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보니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현재 PER이 6.6배 수준으로 아주 낮게 평가를 받고 있었고 필 옵틱스의 경우에는 약 63배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격차가 크게 나오는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보니까 대략 PER은 10배에서 20배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사 기업들의 밸류를 보면 도우인시스의 공모가는 조금 비싸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렇지만 아예 PER이 측정이 안 되는 기술 특례 종목들도 요즘에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코스닥으로 상장하는 종목들은 밸류가 거의 의미가 없고요. 나머지 조건으로 청약을 판단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를 체크하겠습니다. 14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사주조합에 2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직원들에게 청약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배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우리사주 물량은 완판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35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고 주관사가 키움증권이더라고요. 키움증권 오랜만에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일반 고객은 2만 2천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풀청약을 하시겠다면 증거금은 3억 5,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20주로 증거금은 32만 원이고요. 키움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282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 유통 물량 비중이 약 26% 정도이기 때문에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조금 크게 상장을 하기 때문에 유통금액은 약 900억 원 정도 되니까요. 가볍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유통 물량이 이 종목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148만 주 정도 있더라고요. 공모주주와 거의 비슷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니까 기존 주주에 대해서도 조금 파악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주주는 대부분 개인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는 재무적 투자자는 10,000주만 보유하고 있거든요. 상장일에 역량을 거의 주기가 어렵고 나머지 147만 주를 개인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공모주주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오겠지만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 중에 개인 주주 물량이 많으니까요. 이런 물량들이 통제가 되지 않고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상장일 흐름이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의 리스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행사될 수 있는 스톡옵션도 있더라고요. 직원 5명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은 행사 기간이 이미 시작이 되었거든요. 상장일부터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고 행사 가격이 13,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물량은 상장일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5명이 전부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면 물량이 약 74,000주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전체 주식의 0.7% 정도만 물량이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톡옵션이 상장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공모주 시장 분위기 좋잖아요. GFC 생명과학부터 사이닉 솔루션까지 세 종목은 모두 공모가 2배 넘어가는 큰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UNAI와 사이닉 솔루션은 시초 가격부터 100% 넘게 출발을 하면서 청약한 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세 종목은 시초가 이후로도 주가가 거의 40% 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단타하는 분들도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현재 공모주 시장이 선순환하는 형태로 좋은 분위기가 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000개 넘는 기관이 참여하면서 수요 예측은 양호한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다소 비싸다고 생각은 되지만 밸류가 상장일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통 물량이 괜찮은 수준이고 단독 상장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시세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약은 일단 찜해두고 월요일에 뉴로핏 수요 예측 결과가 나오니까요. 뉴로핏 결과를 보면서 비례 청약까지 해볼지는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말도 날씨가 여전히 아주 무덥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아우토크립트를 일요일 저녁에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는 일요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